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중국이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이번에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연 5% 안팎의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한 것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중국 내수 부양을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180조 원짜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발표하는 자리에서 중국 중앙은행 격이 이제 인민은행 판구성회장하고 그다음에 리쩌윈 리윈쩌 국가금융감독 총국장, 그리고 우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까지 해서 이 금융 관련 이 부서의 장들은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해 설명을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내수 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성의를 갖고 시장에 설명을 하는 자리였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의욕적으로 180조 원이라는 돈을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성과는 안 좋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중국에다가 막대한 투자를 해놓은 이 아모레퍼시픽은 이 중국에 대한 투자가 좀 과거로 돌아가면 사드 보복 때문에도 일단 큰 타격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투자를 많이 줄이긴 했어도 그 이전에 과잉 투자 돼버린 이 투자가 두고두고 지금 이 아모레퍼시픽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을 제외한 미국이나 유럽, 일본 이런 다른 해외 국가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 내에 이 사드 보복으로 발생한 이 애국 소비 성향이 웬만해서는 꺾이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중국을 제외한 다른 시장에서 이 성장의 이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투자를 늘린 것이죠. 특히나 K 컨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의 K 뷰티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도 많아졌고, 특히나 K 걸그룹들, 이 걸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이름을 알리고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이 걸그룹 멤버들이 화장을 하고 나오는 이 K 뷰티 상품들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졌죠. 특히 10대와 20대 이 한참 이 화장품에 관심이 많고 꾸미길 좋아할 나이에 여성들이 전 세계적으로 K 뷰티 상품들을 다량으로 소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K 뷰티 바람이 한참 불어서 이 10대들을 위한 아예 화장품 코너에 K 뷰티 상품들만 꾸며져 있는 그런 부스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이 미국 내에서는 K 뷰티 바람이 굉장히 거세게 불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아모레퍼시픽도 미주나 이런 아시아 동남아 지역 이런 데에 대한 이 투자를 많이 늘렸는데, 역시나 이제 중국이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 대비해서 아웃풋이 낮다 보니 전체적으로 투자에 대한 이 아웃풋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은 적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 어닝 쇼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내수 시장도 국내 이 화장품도 이 경기 침체 때문에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해외 수출 분야에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여기다가 아모레퍼시픽이 미래 성장성이라고 해서 이제 코스RX라는 회사를 인수하는데 거의 9,300억 정도 쏟아 부었습니다. 여기에 세금까지 포함해서 하면 꽤 큰 돈을 쏟아 부은 건데요. 거의 1조 원 가까이 돈을 쏟아 부었지만 인수한 코스RX의 실적은 신통치 않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너무 비싸게 샀다는 말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모레퍼시픽은 최대주 특수광이 포함해서 44.77%를 갖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아모레지하고 지주회사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권은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2분기 실적이 공개되고 나서
차이나 쇼크 때문에 그 목표 주가들을 대부분 많이 낮춘 그런 목표 주가들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이 다른 K뷰티 화장품주들과 차별화되게 이 중국에다가 너무 과도한 투자를 한 상태에서 앞에 말씀드린 코스RX라는 회사에 인수를 하는데 1조 원이라는 돈을 투자한 것이 두고두고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국경절 연휴 직전에 중국에서 발표된 대규모 경기 부양책 때문에 이 소비가 진작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실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 180조 돈을 쏟아 부은 것에 비해서는 소비가 그렇게 크게 늘지 않은 결과로 나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중국 소비 시장이 여전히 우리나라만큼 이제 부진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중국 화장품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한 아모레퍼시픽이 더 그 부정적인 소식으로 알려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 10월달 들어와서 9월 30일부터 해서 외국인 투자가들도 그렇고 국내 기관 투자자들도 확실히 이제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급등했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15만 원대까지 급등했던 주가는 순식간에 13만 원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런 지난번 2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차이나 쇼크 때문에 주가가 아주 급락을 했는데요. 12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15만 원까지 회복을 했다가 이제 9월 30일부터 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순식간에 이제 13만 원대를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럴 게 이 10월 초에 국경절 연휴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국경절 연휴의 소비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게 시장에 알려지면서 여기서 좀 실망 매물이 좀 나온 것이죠. 이게 이제 중국의 대규모 이 경기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나름대로 이제 소비가 진작되면서 좀 한숨을 돌리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겠지만, 역시나 이제 그런 기대만큼의 소비가 중국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서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국내 내수 경기 침체와 중국이라는 대규모 투자를 해놓은 시장 자체가 동반해서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전반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이 이 화장품 시장에서 이제 이 우리나라 국내 화장품주에서는 위상이 있는 회사지만 전반적으로 투자를 잘못했다는 이런 말들을 듣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것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은 당분간 주가 회복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소비 시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다가 이 코스RX라는 회사를 투자하는데 인수하는데 1조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코스RX가 기대한 것만큼의 수익성을 내준다든가 하는 그런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결과치로 내놔야만 투자자들이 믿고 다시 투자를 재개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비를 배경으로 하는 시장은 그 소비 시장 자체가 이 부양하는 경기 부양책에 영향을 받아서 좀 진작이 되고 해야만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죠. 실적이 나쁘면 주가는 오르기 진짜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